오늘은 제 일본 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3개 정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일본 유학을 오게 된 계기, 두 번째가 제 일본어 실력,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했던 일본어 공부법,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심 있는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은 밑에다가 시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싶은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된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삼촌분이 오사카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삼촌이랑 얘도 한번 일본에 보내면 어떠겠느냐, 일본 가면 어떻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본 유학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이라서 라는 이유가 되게 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브리 영화를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지브리映画에 일본어 말해버렸다. 지브리映画를 좋아하는 이유가映画래. 나 방금 일본 여기 일본어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브리 영화는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지브리의 특유의 색감이 있어요. 그 따뜻한 색감이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시간 되면 꼭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결정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큰 이유인데,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자퇴하면은 아세요? 사람들 선입견 장난 아닌 거?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따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래서 가끔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18살이었고 너무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되긴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결정했던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도피 유학 같은 건 아니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온 유학은 아니었고, 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진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한번 가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일본어 전문 학교를 다녔어요. 일본어 전문 학교고 일본어과니까 일본어를 되게 체계적으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알바하느라 바쁘고 어차피 일본 가면은 공부를 할 건데 내가 굳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서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어 학교니까 일본어 배우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일부터 시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히라가나를 못 읽고 못 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전교생 중에서. 제가 제일 수준이 낮은 반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근데 막 옆에 애들이 히라가나를 막 쓰고 읽고 막 가타카나 막 한자까지 막 다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충격 먹었어. 근데 저는 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일본인들이 한자를 쓰는 것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지브리 영화 많이 봤죠. 근데 나는 막 그냥 자막만 봤던 거야. 한국어 자막만. 그렇게 나는 일본어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 줄 알았고, 한자를 쓸 거라는 생각은 1도 못 했던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막 한자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더니 1, 2, 3, 4, 5, 6, 7, 8부터 막 한자를 막 처음부터 막 배우는 거예요. 저 그때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나는 초등학생 때 한자를 포기했는데 왜 내가 일본까지 와서 지금 무슨 상황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저희 삼촌분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대로면은 같이 공부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진도 따라오기도 힘들 것 같고 정말 공부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전화가 올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일본어를 배우니까 다들 JLPT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더니 너는 그 시험을 신청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도 뭔지 몰라가지고 스위스 친구한테 저분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해가지고 영어로 친구가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why 막 이러면서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왜 나한테 못한다고 하는 거지, 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모두가 기대도 안 했던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히라가나도 못 쓰는 애가 갑자기 일본어 시험을 보고 아직 일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애가 적응하기도 바쁠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저를 말리신 거죠. 신청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네, 저는 정말 그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반 배정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가장 낮은 반에 배정이 되고 그게 3개월 뒤에 문법 시험이 있었어요. 문법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죠. 1등을 하고 JLPT 시험이 4월달, 12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그 선생님들이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던 4급을 따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8개월 뒤에 3급을 따고 1년 5개월 뒤쯤에 J-테스트를 봤어요. J-테스트도 JLPT 같은 일본어 자격증 시험인데 보통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에요. J-테스트에서 N1 상당의 자격을 먼저 땄었어요. 자격증을. 1년 8개월 뒤에 1급까지 다 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어 자격증은 다 마스터를 하고 다음에 제가 원하던 대학에도 합격을 해서 지금은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요. 제가 했던 일본어 공부법인데요. 문법, 회화, 그리고 하나 뭐였지? 한자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법 공부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연습은 예문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스형을 배웠어요. 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부를 하고 외워서 예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今日は 学校に 行きます. 私はこれを食べます. 약간 이런 식으로 마스를 넣어서 계속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으로 엄청 많이 공부를 하고 문법을 달달달달 외워도 솔직히 안 쓰면은 사용을 안 하면은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잣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가방이 없어. 가방이 없으면은 가방 노코니 오이또 있다께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썼던 문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입 밖으로 내뱉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회화 공부인데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내가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걔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랑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나도 이렇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이니까 서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되게 많이 했고 그게 제 일본어 공부에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은 한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자는 그렇게 막 죽을 듯이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최대한 많이 보고 최대한 많이 듣고 최대한 많이 말하자 라는 주의여가지고 한자를 못 읽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일본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자로 써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자를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 노래를 들을 때 첫 번째로 일본어로 노래를 듣고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일본어 가사를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발음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면은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일본어 가사를 보면은 한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발음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진짜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계속. 그게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일본어 노래에 관심도 갖게 되고 되게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